한일 양국의 갈등이 도쿄 올림픽을 기점으로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전쟁 시나리오에 대한 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입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을 논하는 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불가능에 가깝죠.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동맹국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미일 방위 조약을 체결한 상태인데요. 사이에 있는 미국이 결코 두 국가의 전쟁을 묵인할 리 없을 뿐더러 군사력을 앞세운 전쟁은 국제적으로도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현실임에도 한일 전쟁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은 만약이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두 나라의 군사력을 비교하며 한간에 떠도는 전쟁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군사적으로 일본을 혼쭐내주겠다는 발언을 해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당시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일본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육군 참모총장이 손을 들었다는 일화가 아직도 전해집니다. 20년 전만 해도 육군을 제외한 해군과 공군은 참모총장마저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약세였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선 육군입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을 정도죠. 예나 지금이나 압도적인 한국의 승리입니다. 자주포 보유량 전 세계 2위 3,040대, 장갑 전투 차량 14,100대 4위, 전차 2,600대 12위 등을 자랑합니다. 반대로 일본은 자주포 26위, 장갑 전투 차량 21위, 전차 세계 23위죠. 아무래도 일본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상 자위대 쪽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육상 자위대는 대공, 대전차, 상륙 저지와 같은 방어 쪽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즉, 해상을 통해 상륙한 타국의 군사를 저지하는 전술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차의 스펙만 놓고 봐도 일본의 방어력은 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일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IM-33은 한국의 K2 전차를 격파하는커녕 데미지를 주기도 어려운 데다 한국이 사용하는 전차탄은 일본의 전차를 전면 격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체적인 육군 전력으로 보면 역시 한국이 훨씬 우위입니다. 자주포도 명품 자주포 K9을 주축으로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죠. 다음은 해군입니다. 일본이 무엇보다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인데요. 한국은 헬리콥터 항모 1척, 구축함 12척, 프리기함 14척, 잠수함 22척입니다. 일본은 헬리콥터 항모 4척, 구축함 37척, 프리기함 0척, 잠수함 20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해군력 1위라고 불리는 일본의 해군력을 비교해보니 놀랄 정도로 큰 차이가 없는데요. 물론 헬리콥터 항모와 구축함에서는 한국보다 한참 앞서긴 합니다만 1990년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이 비약적인 속도로 일본을 따라잡은 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주목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술력과 승조원들의 기량입니다. 림팩 훈련에서 개망신을 당했던 일본의 사례는 유튜브만 찾아봐도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만 봐도 일본이 과연 제대로 전술을 펼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또한 한국 해군은 최근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독도함 이후 오랜만에 제2의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을 취역한 우리 해군은 내년에 차세대 해상 초계기까지 P-8A 6대까지 추가로 도입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해상 초계기에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탑재하면 바다의 불법 침입자에게는 그야말로 사신과 다름없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시속 1000km 속도로 비행해 19분 후면 목표에 도달하기 때문이죠. 상공에서 미사일을 발사해도 구축함과 잠수함에서는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력으로 따지면 7,500톤급 대형 구축함도 두 동강 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해군력 강화가 무엇보다 기대되는 이유죠. 마지막으로 공군입니다. 한국은 전투기 402대로 전세계 6위, 공격기 74대로 12위, 특수임무 항공기 30대, 헬리콥터 846대로 5위를 자랑합니다. 일본은 전투기 256대로 전세계 11위, 공격기 17대로 36위, 특수임무 항공기 162대로 2위, 헬리콥터 671대로 7위죠. 일본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기는 의외로 비전투 분야인데요. 한국은 전투기 수만 해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로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도 모자라 개발까지 하고 있으니
5년 후만 해도 한국의 공군력이 얼마나 비약적으로 성장할지 말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투력을 바탕으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일본 본토에 상륙만 하면 게임 오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 서부 지역을 우선 점령한 후 차례차례 중부 지역으로 올라가는 방식을 취해야 할 텐데요. 일본의 육군 전력이 모두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생각을 전환해서 한국이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로 공략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를테면 미사일 공격을 시작으로 하는 것 말이죠. 작전명 충무라는 책에서 나온 시나리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진해와 부산에 크루즈 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을 집결시켜 해상 자위대와 큐슈 지역 공항 등을 파괴합니다. 둘째, 수송선, 헬기, 어선을 총동원하여 스시마 경비대를 괴멸시키고 스시마 섬에 상륙, 군사 기지화합니다. 셋째, 이후 큐슈 지역에 상륙하고 본토에는 특수부대를 보내 함락한다는 계획인데요. 한국의 미사일 공격력을 생각하면 가장 현실성 있는 전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사일 전술의 핵심인 현무의 위력은 그야말로 괴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발된 현무4는 800km의 사거리와 2톤이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 미사일로 전술 핵무기급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죠. 개발 성공 당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현무4와 같은 미사일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한국만이 개발해 배치해놓고 있는 것이죠. 미사일 전력에 있어 한국은 이미 세계 5위입니다. 북한이 현재 600여 개의 전술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1000여 기를 넘겼고 2023년까지 2000여 기를 보유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탄두의 중량이 500kg만 돼도 불가능한 작전이 없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미사일 역량만으로도 3시간 정도면 적국을 올스톱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의 주요 군사시설을 미사일로 먼저 무력화시킨 후 스시마 섬에 상륙해 군사기지화해 큐슈 지역부터 차례대로 점령해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군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버티기 뿐입니다. 일본은 이런 미사일이 없거든요. 반대로 일본이 먼저 공격할 경우 한국을 제압할 시나리오는 무척 제한적입니다. 일단 한국 땅에 상륙해 압도적인 한국 육군을 제압할 수 없다 보니 그저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을 이긴 후 한국으로 들어가는 무역선을 봉쇄해버리는 방안뿐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것부터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일단 한국과 일본의 해군력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뿐더러 해역 자체를 감시하며 봉쇄하는 것 자체가 너무 까다로운 일이기 때문이죠. 이런 시나리오를 두고 보면 일단 일본은 유사시에도 한국을 먼저 공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군사력이 2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데다 전략 대부분이 극단적일 정도로 총력전을 가장한 전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만 해도 주변 국가의 눈치를 보느라 공격무기의 경우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못한데요. 한국은 국산 미사일과 전차, 장갑차는 물론이고 전투기까지 개발하는 추세다 보니 주변국들이 시시각각 한국군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한국군의 국방 전술을 일컬어 독침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자, 호랑이, 표범조차 어쩌지 못하고 피해가는 고슴도치 독침이라는 뜻이죠. 대한민국의 독침 전략에는 도발한 나라가 어디든 한국과 전쟁 후에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력화시켜버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